여러분들 교재 12쪽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원자 번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에네요. 원자 번호는 조금 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양성자 수가 1개면은 그거는 수소, 양성자 수가 8개면은 산소라고 하는 원소, 양성자 수가 77개면은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양성자 수가 79개이면은 79번 원소인 금이라고 하는 원소로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항상 그 원자 1개짜리인데 거기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성 원자 상태는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한 개가 플러스일까,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일까 하면은 또 양성자 수만큼 뭐가 똑같아야 돼요? 전자 수가 똑같아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되겠죠. 원자라고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총 전자 수가 또 원자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은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엑스선 실험을 했는데 이 넓은 파장 영역의 엑스선을 각각의 순수한 원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원소가 엑스선을 이게 조사를 당했을 때 자기가 흡수하는 특정한 파장들이 있거든요. 그 특정한 파장들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때요? 자기가 X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X선 방출된 것을 2차 X선이라 하고 이 2차 X선의 가장 작은 진동수의 제곱권 순서대로 원소들에다가 번호를 매겼고 그걸 원자 번호로 하는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원자 번호는 원자에게 있는 핵의 양성자 수와 똑같다. 그리고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 껍질에 있는 총 전자 수하고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질량수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핵 속에는 또 뭐도 있다고요? 중성자도 있죠. 조금 전에 우리는 전자 한 개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을 얼마? 1836,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을 1839로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도 기여가 한 개 1이고 중성자도 한 개가 기여가 1인데 그 두 개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질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량수는 상대적인 숫자지 어떤 절대적인 그램 단위의 숫자를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죠.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바로 질량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의 내용을 볼까요? 자, P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프로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뉴트론 중성자를 의미합니다. 수소라고 하는 원소인데 양성자만 한 개가 딱 핵에 있어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론 전자를 의미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일까죠? 양성자는 플러스일까죠? 중성 원자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수소가 양성자 한 개만 있죠. 그 다음에 이중 수소도 수소는 수소예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1번 수소죠. 삼중 수소도 양성자 프로톤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1번 원소인 수소인데 단지 이렇게 그냥 수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중성자가 없죠. 질량수의 합은요. 양성자 수 1개, 중성자 수 0개 합해서 질량수 1. 질량수 1, 왼쪽 위첨자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수소는요, 양성자 1개에다가 중성자 1개, 합해서 몇 개입니까? 2개죠? 질량수가 2기 때문에 왼쪽 위첨자로 2라고 적죠? 이중수소. 삼중수소는 양성자 1개에다가 중성자 몇 개? 2개. 따라서 그 합을 보니까 3이 되고 질량수가 3인 수소라고 해서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항상 양성자 수와 그 핵 속에 있는 중성자 수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수소나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나 모두 원자 번호가 1번이 수소인 것은 차이가 없어요. 단지 뭐가 다르다? 예,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1이냐, 질량수가 2냐, 질량수가 3이냐. 자, 이런 관계를 또 뭐라고도 표시하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13쪽 제일 밑에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어지는 거 보니까 괄호 4번에 동위원소가 나오죠. 동위원소라는 것은 핵의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달라져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 관계. 그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수소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위원소를 가만히 보니까 동위원소들은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 한 개 한 개의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다르니까 무슨 성질이 달라질까요? 예,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인 질량수가 달라지면은 또 무슨 성질이 달라지냐면은 핵 반응하는 성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물리적인 성질도 다르고 핵 반응하는 성질도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2조 괄호 1번 원자번호, 괄호 2번 질량수에 대해서 했는데 12조 아래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전에 배웠던 원리들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예제 다음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자, 어떤 이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X라고 하는 원소에서 지금 플러스 1카의 양항균입니다. 근데 X라고 하는 원소는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2개가 더 많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몇 개인 줄을 알면은 중성자수는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는 거꾸로 중성자수가 몇 개인지 알면은 양성자수가 몇 개인지 알죠. 중성자수는 바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무슨 정보가 있냐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쿨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원자핵의 전하량은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양성자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성자의 전하량을 가지고서 이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 해설로 가보면은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성자수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분의 핵의 전하량이죠. 핵의 전하량이 지금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쿨롱으로 나와 있어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거든요. 그렇게 나눠보니까 몇 개? 12개.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인데 12개이기 때문에 핵 전체의 전하량이 이만큼이 나왔구나. 양성자 수가 12개면은 원자 번호는 당연히 12번이 되겠죠. 중성자 수가 지금 이 문제 단서에 보니까 양성자 수보다 몇 개 많다? 2개가 많기 때문에 결국 중성자 수는 14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12개 더하기 14, 14개를 하게 되면 26개로 나오게. 질량수는 26입니다. 그 다음에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결국 원자 번호는 12번 원소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한 질량수는 얼마라고요? 바로 26인 원소이죠. 그런데 그냥 이 X라고 하는 것이 중성 원자 상태라면은 전자수도 당연히 몇 개일까요? 전자수도 12개인데 여기서는 X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X 플러스에 대해서 질문했죠. X에서 전자가 한 개가 떨어지면 X 플러스가 되거든요. 따라서 X 플러스는 전자수가 몇 개가 됩니까? 11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역, 니은, 티것이 옳고 우리 열이 틀렸어요. 기역, 니은, 티것이 이 선택이 된 것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원자량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 원자 한 개당 질량이 얼마다라고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은 상대적인 질량을 구한 거거든요. 이 원자량을 할 때는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AMU라고 하죠. AMU라고 하는 것은 Atomic Mass Unit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을 이 영어로 표시된 것을 한글로 해석하자면은 원자 질량 단위라고 나오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았냐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는 원래 6번 원소예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왜 탄소가 6번 원소일까요?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가 6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자 번호 6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 아래 첨자로 들어갔죠. 6번 원소고 질량수가 10이에요. 어떻게 해서 질량수가 12가 됐냐면은 양성자 수가 6개인데 중성자 수가 또 몇 개일까요? 6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합해서 얼마가 됐습니까? 12로 됐어요.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요.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1960년대 초반에 모여가지고 얼마로 놓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12AMU로 정확하게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우리가 좀
친숙하게 다루는 질량 단위 그램 단위로 해보니까 약 19.92646538 땡땡땡땡 유효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죠.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니까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량 단위가 대략 한 개가 10의 마이너스 6승g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자 한 개 질량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죠. 저울을 통해서. 자, 이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 작아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 작은데 그냥 이거를 얼마로 놓기로 약속했어요? 12AMU로 놓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원소들 그리고 다른 원자들의 질량은요. 상대적으로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AMU로 하면은 1AMU는 무슨 의미일까요?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12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 그게 1AMU고 1AMU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해보면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으로 매우 작아요. 그 다음에 1AMU라고 하는 거하고 이 질량 단위의 상관관계에는 무슨 숫자가 중간에 도입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은 1이 나올까요? 숫자만 보세요. 1.66053878이 땡땡땡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이 수가 나올까요? 바로 이 수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 수의 역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숫자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가 왜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요 수에다가 요 수의 역수를 곱해서 1이 되도록 한 건데 이 수의 역수 1AMU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냈고 그 숫자의 역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숫자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가 정확하게 이 숫자로 고정이 된 것은요. 바로 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2AMU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 초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면서 1AMU가 요만큼의 질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수의 역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온 거죠. 물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가 이만큼의 숫자다.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니까 약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교재 14쪽을 보면은 이제 물질의 분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